엄마는 오늘부터 여기 계시면 됩니다. 나는 그 말을 하고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말을 꺼낸 건 분명 나였는데 정작 그 말을 들은 건 내가 아니라 엄마인 것 같았다. 요양병원 복도,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내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엄마. 작아 보였다. 언제 이렇게 작아졌지? 나는 그걸 처음 느꼈다. 그래.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가 좋다. 그 말,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눌렀다. 좋다니. 여기가 좋다고?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엄마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엄마. 입이 열렸다. 무언가 말하려 했다. 조금만 있다가 내가. 하지만 말은 이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나조차 알 수 없었다. 간호사가 다가왔다. 이쪽으로 모실게요. 엄마의 휠체어가 천천히 움직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눈을 떼지 못했다. 엄마의 손, 휠체어 손잡이를 약하게 잡고 있는 손, 주름진 손, 그 손이 낯설었다. 휠체어가 복도 끝으로 향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다. 엄마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그냥 서 있었다. 단 한 번도 엄마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게 더 힘들었다. 왜 한 번도 안 돌아보지?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혼자 중얼거렸다. 엄마, 한 번만. 하지만 엄마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철컥. 그 소리, 그 짧은 소리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크게 들렸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아, 나 엄마 버렸구나. 그 생각이 너무 늦게 들었다.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걸어가면서도 계속 뒤를 보고 싶었다. 하지만 보지 않았다. 보면 돌아갈 것 같아서 나는 그렇게 도망쳤다. 주차장. 차문을 열었다. 손이 떨렸다.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크게 들렸다. 핸들을 잡았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어쩔 수 없잖아. 나는 중얼거렸다. 나도 살아야지.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낸 순간 내 스스로가 싫어졌다. 너무 비겁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정한 사람이었다. 엄마는 치매 초기였다. 처음엔 가벼웠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가끔 길을 잃고 가끔 내 이름을 헷갈렸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엄마는 변해갔다. 밤마다 문을 열고 나가려 했고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렸고 내 손주를 보고도 누군지 몰라 했다. 며느리는 지쳐갔다. 여보 나 못하겠어. 그 말이 점점 많아졌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시간 문제라는 걸.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요양병원. 그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믿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다. 문을 열었다. 익숙한 집. 하지만 이상하게 낯설었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항상 들리던 소리. 엄마의 발소리. 엄마의 기침. 엄마의 목소리. 그 모든 게 사라져 있었다.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엄마.
대답은 없었다. 당연했다. 내가 두고 왔으니까. 나는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아무 생각 없이 채널을 돌렸다. 그때였다. 오늘 오전 한 요양병원에서 나는 리모컨을 멈췄다. 한 노인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내 심장이 멎었다. CCTV 확인 결과 화면이 바뀌었다. 익숙한 복도. 나는 숨을 멈췄다. 보호자가 떠난 직후 그 말이 내 귀를 찔렀다. 노인이 혼자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 엄마가 있었다. 휠체어를 끌고 혼자 천천히 복도를 지나고 있었다. 나는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아니야, 아니야. 숨이 막혔다. 그날 나는 단 한 번도 잠들지 못했다. 나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다. 요양병원 복도, 휠체어를 끌고 혼자 걸어가는 엄마. 그리고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뒷모습. 왜? 나는 중얼거렸다. 왜 나갔어?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TV를 켰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리모컨을 쥔 손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채널을 돌렸다. 그리고 어제 실종된 노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문장.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다. 엄마.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다리가 떨렸다. 나는 전화기를 들었다. 요양병원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요양병원입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어제 입원시킨 보호자인데요. 목소리가 이미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실종됐다고. 잠시 침묵. 예, 맞습니다. 그 짧은 대답. 내 손이 힘없이 내려왔다. 언제부터 없어진 겁니까? 보호자분이 나가신 직후입니다. 그 말,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찢었다. 제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제가 나간 뒤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그대로 집을 뛰쳐나왔다.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다.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내가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했다. 어제와 똑같은 복도. 하지만 엄마는 없었다. 그 사실이 더 무섭게 느껴졌다. 어디로 간 거죠? 내 목소리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직원이 말했다. 현재 CCTV 확인 중입니다. 나는 그 화면 앞에 섰다. 숨을 죽였다. 영상이 재생됐다. 엄마가 휠체어를 끌고 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복도를 지나간다. 그리고 문을 나선다. 혼자, 완전히 혼자.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왜 혼자? 그때였다. 직원이 조용히 말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가 길을 헤맨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계속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셨습니다. 내 심장이 세게 뛰었다. 어디요? 직원이 모니터를 가리켰다. 이 방향입니다. 나는 그걸 보는 순간 몸이 굳었다. 그건 우리 집 방향이었다. 엄마. 숨이 막혔다. 엄마는 나를 찾아오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나를 찾으러 눈물이 쏟아졌다. 참을 수 없었다. 그때였다. 직원이
한마디를 더했다. 그리고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가 계속 중얼거리셨습니다. 뭐라고요? 직원이 천천히 말했다. 아들 집 가야 한다고.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숨이 끊어지는 것 같았다. 엄마. 나는 바닥을 붙잡았다. 나는 엄마를 버렸는데 그때였다. 다른 직원이 급하게 들어왔다. 추가 영상 확인됐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중간에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누구요? 화면이 바뀌었다. 길거리. 그리고 엄마. 그 옆에 한 남자가 있었다. 나는 숨이 멎었다. 저 사람 너무 익숙했다. 아버지 친구.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다. 그 사람이 왜 지금 엄마 옆에 있는 거지? 그리고 직원이 마지막 말을 꺼냈다. 그 이후 나는 숨을 삼켰다. 어머니가 뉴스에 나옵니다. 뭐라고요? 그날 밤 나는 다시 TV를 켰다. 손이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엄마가 나왔다. 나는 리모컨을 꽉 쥐었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TV 화면 속 엄마가 누워 있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산소 호흡기, 그리고 희미하게 움직이는 눈. 발견 당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다. 길 위에 쓰러져 있던 노인을. 나는 숨을 삼켰다. 한 시민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 순간 화면이 바뀌었다. 한 남자가 나왔다.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몸이 굳었다. 저 사람.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다. 아버지 장례식. 그때 한쪽에서 조용히 울고 있던 사람. 아버지 친구.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 사람이 엄마를 살렸다. 노인은 현재 의식을 회복 중이며 나는 숨을 멈췄다. 계속 특정 인물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슴이 세게 뛰었다. 특정 인물이라니. 나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노인은 아들을 반복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말, 그 한 문장이 내 심장을 찢어놨다. 엄마. 나는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나를 찾고 있다고.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무릎이 힘없이 꺾였다. 왜 나야? 나는 엄마를 버렸다. 그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런데 엄마는 끝까지 나를 찾고 있었다. 그때였다. TV에서 다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나는 고개를 들었다. 노인이 가지고 있던 소지품입니다. 화면이 확대됐다. 작은 가방.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물건들. 나는 숨이 멎었다. 저건 내가 어릴 때 쓰던 수첩. 그리고 내 사진. 어릴 적 사진이었다. 왜? 목이 막혔다. 왜 그걸?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다. 엄마는 처음부터 나를 찾으러 나온 거였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엄마. 그때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 나는 손을 떨며 받았다. 여보세요. 보호자분 맞으시죠? 네. 어머님이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그 말, 그 한마디에 심장이 세게 뛰었다.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습니까? 나는 대답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차키를 잡았다. 손이 멈추지 않았다. 엄마. 나는 병원으로 달렸다.
신호등, 차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하나, 엄마. 그 생각뿐이었다. 병원에 도착했다. 숨이 가쁘게 차올랐다. 복도를 뛰었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병실 앞 손이 멈췄다. 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열지 못했다. 엄마. 나는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다. 나 들어가도 돼? 그 순간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왔니? 나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다. 병실 안 조용했다. 기계 소리만 작게 울리고 있었다. 삐삐. 그리고 침대 위에 엄마가 누워 있었다. 어제와는 다르게 훨씬 더 작아 보였다. 엄마. 내 목소리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너무 무거웠다. 엄마의 눈이 천천히 나를 향했다. 흐릿한 눈. 하지만 분명히 나를 보고 있었다. 왔니? 그 한마디.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엄마. 무릎이 힘없이 꺾였다. 나야. 나왔어. 엄마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손을 움직였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차갑고 가볍고 너무나 약해진 손. 엄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왜 나를?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나는 엄마를 버렸는데 그 순간 엄마의 손이 살짝 힘을 줬다. 나는 숨을 멈췄다. 괜찮다. 그 한마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엄마. 엄마의 눈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감정이 있었다. 우리 아들. 그 말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밥은 먹었니? 나는 숨이 막혔다. 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엄마는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떨궜다. 눈물이 계속 떨어졌다. 미안해. 엄마 미안해. 그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른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손을 조용히 잡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엄마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는지, 그 모든 걸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걸 나는 견딜 수 없었다. 엄마, 나 다시 할게. 이번엔 도망 안 갈게. 엄마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그래. 그 한마디, 그 짧은 대답이 나에게는 허락처럼 느껴졌다. 나는 엄마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집에 가자. 엄마의 눈이 조금 더 또렷해졌다. 집. 응. 우리 집. 그 순간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그걸 보고 다시 울었다. 그날 나는 결정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엄마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병실 밖으로 나왔다. 복도가 조용했다. 나는 벽에 기대섰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엄마. 그 이름을 조용히 불렀다. 이번에는 도망이 아니라 책임으로. 그 순간 나는 조금은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나는 그날 이후로 엄마를 다시 집으로 모셨다. 처음 문을 열고 들어오던 날 엄마는
집을 한참 바라봤다. 낯선 눈으로. 여기 어디냐? 나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웃으려고 했다. 엄마 집이야.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아프게 내려앉았다. 엄마의 집. 평생을 살았던 집. 그런데 이제는 기억하지 못하는 집. 처음 며칠은 정말 쉽지 않았다. 엄마는 밤마다 일어났다. 집에 가야 한다. 애가 기다린다. 나는 그때마다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여기 집이야. 하지만 엄마는 믿지 못했다. 문을 열고 나가려 했다. 나는 그 앞을 막았다. 엄마 위험해. 엄마의 눈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너 누구냐?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나는 그 자리에서 멈췄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엄마 아들이야. 엄마는 한참을 나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아들이 이렇게 컸나? 나는 웃었다. 웃다가 고개를 떨궜다. 눈물이 떨어졌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엄마 옆에 앉아 있었다. 엄마는 잠들어 있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나는 그 얼굴을 봤다. 주름진 얼굴, 익숙한 얼굴. 하지만 어딘가 멀어진 얼굴. 나는 손을 뻗었다. 엄마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그래도 놓지 않았다. 엄마. 작게 불렀다. 대답은 없었지만 나는 계속 말했다. 나 여기 있어. 이번엔 안 가. 도망 안 갈게. 그날 이후 나는 엄마 곁에 남았다. 아침이 되면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앉아 있고 같이 하루를 보냈다. 엄마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너 누구냐? 나는 매번 대답했다. 엄마 아들이야. 수십 번, 수백 번. 그래도 나는 대답했다. 어느 날이었다. 엄마가 나를 한참 바라봤다. 조용히, 아주 오래. 그리고 입을 열었다. 너. 나는 숨을 멈췄다. 어디서 본 것 같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엄마. 눈이 익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기다렸다. 혹시 기억이 돌아올까?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다. 나는 웃었다. 괜찮아, 엄마. 천천히 생각해. 그렇게 말했지만 속에서는 무언가 조용히 무너졌다. 그래도 나는 괜찮았다. 엄마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엄마를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그거면 충분했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다. 어느 날 엄마가 밥을 먹다가 나를 보고 웃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 웃음, 그 하나로 나는 하루를 버텼다. 그날 밤 TV를 켰다. 그리고 그 뉴스가 다시 나왔다. 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구한 시민. 나는 가만히 보고 있었다. 그 화면 속에서 나는 과거의 나를 봤다. 요양병원, 문이 닫히던 순간 돌아보지 않았던 나. 그때 조금만 더 머물렀다면, 조금만 더 엄마를 봤다면, 조금만 더 손을 잡았더라면. 하지만 나는 그걸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잊지 않기로 했다. 그날의 나를, 그리고 지금의 나를. 엄마는 여전히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내 손을 잡는다. 그리고 말한다. 따뜻하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힌다.
그 따뜻함이 내가 아니라 엄마의 마음이라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안다. 부모는 기억으로 남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남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은 게 아니라는 것도. 혹시 지금 외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만 더 곁에 있어 주세요. 그 사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날 엄마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엄마가 나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엄마 곁에 있습니다.